남태평양의 깊은 바닷속, 세상의 모든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이곳에 조금은 다르게 생긴 한 쌍의 희귀어종이 있습니다. 쇠로 만든 공기통을 메고 다니는 이들은 2년 전 이 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가재요. 산으로 가재요. 난 못 가겠다. 1년 싸우고 올 것 같아. 한국에서는 결혼하려면 돈도 많아야 되지. 벌어놓은 돈 이만큼 있어야 결혼식도 하고 집도 있어야 살지. 막 꼬셨어요. 가자. 가보자. 가서 아니면 오면 되나? 저희는 젊으니까. 사랑에 푹 빠진 청년은 아름다운 그녀를 놓칠 수가 없었죠. 그녀와 살기 위해 청년은 남태평양의 팔라우로 갔고 기꺼이 다이버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4시간 반 거리의 작은 섬나라. 필리핀의 남동쪽에 위치한 팔라우는 우리나라 거제도의 1.2배 크기입니다. 네, 좋으셨어요. 올해 26세 도연이 바로 한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녀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팔라우로 옮겨와 청춘 설계를 시작했지요. 야. 얼마나 됐어요? 미녀에게 꽉 잡혀 다이버가 된 영록은 아내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Morning, today you diving?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젊은 동수입니다. 팔라우에서 왔습니다. 예. 전 세계 다이버들이 꼽는 스쿠버 다이빙의 천국. 팔라우엔 관광객의 90% 이상이 다이빙을 즐기러 옵니다. Good morning. 도연과 영록의 하루가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로키라고 나오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 바다가 어제보다 많이 잔잔해진 것 같아요. 50분 정도 달리실 거고요. 에메랄드빛 청초한 이 바다를 사람들은 신들의 정원이라 부른답니다. 인류가 공기통을 메고 바다를 탐닉하기 전 태초에 이곳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신들의 놀이터가 아니었을까요?
고래가 아름다운 건 꿈을 알기 때문이지. 영록과 도연도 이곳 남태평양에서 고래가 되기로 했습니다. 캠퍼스 커플이었던 두 사람은 졸업 후 다니던 직장을 접고 좋아하던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팔라우에서 살아보자 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애니가 보여드릴 거예요. 전문 강사인 영록이 인솔하고 아내인 도연이 보조를 맡습니다. 자, 이 상태로 걸쳐 앉히신 다음에 BCD 공기 넣어주시면 돼요. 공기 60 앞쪽으로. 그 다음에 호흡기 거꾸로 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 호흡기 보시고. 하나, 둘, 셋. 손님들은 대부분 한국인입니다. 이들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가르치거나 물속을 안내하는 게 영록의 일이지요. 오케이. 공기 빼실 때는 항상 딥플레이터 머리 위로 하시면서 공기 빼시면 하강하시도록 할게요. 자, V 아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퀄라이즈 문제 있으시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럼 하강. 물속에 들어간 순간 나를 잡아 끌던 중력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우주에 온 듯 무중력의 상태에 몸을 맡겨봅니다. 이제껏 알지 못하던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비행기를 타면 새가 되지요. 오리발 신고 공기통 둘러매니 물고기랑 비슷해졌습니다. 미지의 공간이란 그렇게 황홀한 경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소 불문, 셀카봉의 위력은 역시 대단하군요. 상어 봐서 상어. 조스 같은 영화 보면 되게 크게 나오잖아요, 상어. 근데 좀 작은 상어라서 상어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무튼 상어 대박. 아우, 놀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멀미를 하시는지 여쭤봤어야 되는데. 다이빙의 복병은 다른 게 아니라 배멀미지요. 훈련거리는 게 보여서? 보이고 느껴져. 수면에 있으면 더 나아. 최소한으로 쉬고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돈가스 좋아해요. 돈가스만 먹고 싶어요. 해달라 해도 안 해줘요. 도연이 배멀미를 견디느라 오늘도 애를 먹습니다. 갈 때 됐다. 너도 수영해. 수영만 멀면 안 해. 어머. 너는 물을 좋아한다는 건 뻥이야. 나오지 마 이제. 잔잔할 땐 나와.
4, 50분 잠수 후 다음 잠수까지는 1시간 이상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잠수병을 막을 수가 있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은 모처럼 만의 휴가에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제 꿈이 해남이에요. 해남이에요? 네. 저 다이빙 자격증 딴 것도 제주에 해녀학교 있거든요. 네. 거기 들어가려면 다이버 자격증 있으면 유리하다 그래서. 농담 아니고 정말로? 네. 진짜요? 그래서 내년쯤이나 아니면 내후년쯤 언젠가는 제주에 해녀학교 진짜요? 들어가려고요. 왜요? 바다가 너무 좋습니다. 고향도 바닷가 출신이고 영덕 되게 유명한 영덕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해군으로 갔다 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 꿈을 찾아가는 좀 축하드립니다. 세상은 바뀌고 생각도 다양해졌습니다. 동훈 씨, 왜 해남 하시려고? 왜?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왜 이거 하세요? 나요? 좋으니까 계속 있는 거죠. 저도 맨날 이렇게 다이빙 하잖아요. 좀 지겨울 때도 있어요. 뭐 똑같은 애들 이러는데 간혹 가다 막 미친 듯이 애들이 많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평소에는 보기 힘든 녀석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도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 선물이에요, 그게? 손님들 버려놓고 저는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아, 이제 얘가 나를 팔라우를 떠나지 말라 하는구나. 맥도날드 가고 싶어. 없어요? 없어요. 맥도날드. 피자, 스타벅스, 맥도날드. 스타벅스 명하고. 어디를 둘러봐도 바다뿐인 섬나라.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그녀 하나면 충분합니다. 팔라우 공화국의 인구는 2만 명 남짓. 그중 한국인은 100여 명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중국에서 유학한 도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에도 한국 생활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학생들 유학이나 해외 취업을 컨설팅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면서 거기 한국 너무 팍팍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저런 게 좋아요. 근데 나는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막 힘든 날이면 집에 가서 한국 가고 싶다고 하는데 막상 한국을 돌아갈까 생각해보면 안 보여요. 여기 2층이에요. 역시 바늘구멍을 통과해 취직을 한 영록도 미래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죠. 야옹야옹. 모르는 아저씨야. 웅지. 여기 안녕. 있어요. 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뭉치입니다. 막내예요. 캠퍼스 커플이던 두 사람은 일찌감치 결혼을 약속했지요. 여기가 침실. 따다다다다. 태어나서 서울 종로 밖을 벗어난 적이 없는 영록에게 도연은 팔라우로 가자고 했습니다. 도연을 놓칠 수 없었던 영록은 1년의 고민 끝에 팔라우행 비행기를 탔지요. 그대라는 바다에 풍덩 빠진 죄 감당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집의 유일한 여자고요. 제 친해요. 월세 얼마? 물세 포함 780불 정도? 700불. 원래 800불인데 저희가 1년 한꺼번에 내서 좀 깎아준 거예요. 여기 집값이 비싸요. 전기는 비만 오면 비가 좀 많이 와다다다 쏟아진다 하면은 끊기고 물은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괜찮은데 이번 연도 이제 건기 때 3개월 가량? 3개월 가량 단수였어요.
그간 누리던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새삼 알았습니다. 저축 금액? 150만 원. 한 달에 150만 원씩 그래요? 100만 원 여행 자금, 50만 원은 비상금. 100만 원의 여행 자금. 진짜 그거는 그냥 여행. 네, 저희 이제 뭐 꿈이죠. 꿈 통장. 팔라우에서의 치열했던 인연을 부부는 여행이라 말합니다. 언젠가는 팔라우를 떠나 또 다른 곳에서 몇 년, 또 다른 곳에서 몇 년 그렇게 살아볼 생각입니다. 익숙함에 머무르기보다는 적응하며 성장하는 삶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7월의) 팔라우는 본격적인 우기입니다. 매일 비가 쏟아지고는 또 갭니다. 다이빙샵에 제일 일찍 출근하는 건 언제나 사장님이죠. 프루트스페이스라고 말 그대로 과일 박실에서 산 위에 있는 과일들만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뭐 팔기도 하고 식당에서 먹잖아요. 강장 조태나 저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삶아서 먹는 것 같아요. 애니가 애완동물 좋아하니까 20불 주고 팔았어요. 근데 아직 저한테 익숙하지 않나 봐. 밥 잘 안 먹고. 저 없을 때 먹을 거야 아마. 사장님이 다이빙샵을 낸 건 10년 전 팔라우의 다이빙샵으로 정착한 한인 1세대죠. 지난해 메르스 발병 이후 손님이 줄었습니다. 지금 4일 동안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없고 이렇게 4일. 애니는 좋겠다. 어릴 때 많이 놀더라고. 이틀 이상. 손님이 없는 날 사장님과 직원은 희비가 엇갈립니다. 영록이 늦지막히 출근을 합니다. 뭐 조정하는 건데 요 거꾸로 쉽게 했다가 손을 많이 찢어져서 다시 원래 걸로. 10년을 팔라우 바다에서 버틴 사장님은 산전수전 다 넘긴 베테랑 강사죠. 아무래도 조금 꼼꼼한 사람이 더 다이빙하기 좀 맞다 그럴까? 그래서 조금 다이빙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하시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이랑도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파이널은 자기가 체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장비가 가장 중요하죠. 두 사람 중엔 누가 더 꼼꼼해요? 내가 더 꼼꼼한가? 바로 그런가? 어느 정도 꼼꼼해요? 완전 꼼꼼하십니다. 아, 너네 말로 하면은 뭐야? 한번 해봐. 완전 꼼꼼하십니다. 가로 열고. 좀 피곤해요. 장비가 생명인 일이라 무테스도 챙길 게 많습니다. 도연이 나타납니다. 점심때가 됐나 봅니다. 좀 어울리지 않나요? 매일 직원들 식사를 챙기는 건 샵의 안주인인 김동춘 씨입니다. 아, 근데 맨날 이걸 싸고 투어를 나가야죠. 스태프들이 안 나가고 여기서 도시락 까먹고 있으면 어떻게 맨날. 나가야죠. 사실 배에서 더부룩하게 먹는 것보단 밥맛이 좋습니다. 오늘 사고 나오네요. 잘 갖고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나도 돈 한 푼도 음료수 사서 먹고 있어야 돼. 갖고 있으면 자기가 잊어버리잖아. 또. 1불짜리만 하고 큰 돈은 날 줘. 서랍에도 내가 연희가 1불짜리 있더라. 아, 그거 내가 적으면 온 거야, 일부를. 1불? 꼼꼼한 사장님 위에는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회장님, 아내 동춘 씨가 계십니다. 여기저기 굴리니까 다 잊어버리는 아니, 거야. 그게 아니라 뭐 음료수라도 사 먹으려면 1불이라도 써야 되는데. 일곱 명의 스텝 중 영록은 동춘 씨의 사위이고 도연은 딸,
이른바 가족 기업인데 회장님은 딸 내외의 월급을 현지 직원과 똑같이 단돈 1불도 얹어주지 않습니다. 모계사회잖아요, 여기도. 여기서 팔라우가요? 네, 모계사회. 많이 흐려지긴 했는데 서양문물이 들어서 예. 저도 결국 팔라우 왔기 때문에 모계사회를 존중합니다. 사실은 부계사회이고 싶은데 모계사회 됐어요. 전기세 얼마라고? 딸 내외가 팔라우에 오는 걸 반대했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도 깐깐합니다. 일은 주인처럼 주인처럼? 일은 주인처럼 해야 된다고. 근데 또 월급 받을 때가 되면 월급은 직원이랑 똑같이. 수습 딱지를 뗀 도영과 영록의 월급은 각각 150만 원. 그래도 쓰는 돈이 없으니 절반은 고스란히 저금합니다. 또 한 차례 비구름이 몰려올 모양입니다. 며칠 만에 손님이 왔는데 날씨가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Hi there, where is the first cup? Inside there. Be good. Where the big Are you sure? 장모님과 아내를 섬에 남기고 남자들만 나가기로 합니다. (10년차) 베테랑 다이버와 (2년차) 신참 다이버. 바다는 두 남자가 접수합니다. 손님들에게 최고의 비경을 선물하려면 좋은 자리부터 찾아야 합니다. だからちょっと部位があるところで先行してちょっと1本目入りたいと思いますけど、もちろんその水面上で。전화를 못 받는데 뭐 수면에 있다고 하대요.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변화무쌍한 조류의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고기대의 이동을 포착할 수가 있지요. 로키 한번 어떤가 좀. 영록이 2년을 보낸 일터입니다. 앞마당 드나들듯 팔라우 바다가 훤합니다. 벼르고 별로 이 바다를 찾아온 손님들. 그런데 우리가 셉니다. 날씨가 영 그렇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아니 이런 날도 스키트볼을 하다니 참. 이것도 발라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비바람이 제법 거셉니다. 그래도 주저하는 리가 없지요. 이 바다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가 봅니다. 물속을 들어가 보니 바깥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비도 오지 않고 바람 한 점 없습니다.
무중력에 몸을 맡기고 미지의 공간을 끝없이 유영합니다. (40여 분) 여행이 끝나면 영록이 부표를 띄워 배를 부릅니다. 이때 위치가 수심 5m. 이 자리에서 3분 동안 멈춰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안전정지, 공기통으로 마신 질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잠수병을 예방하는 3분간의 쉼표입니다. 굉장히 고요해요. 들리는 건 내 숨소리밖에 없어요. 그때가 좋아요. 생각이 갑자기 툭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바다가 좋은 것 같아요. 바다가 좋아진 것 같아요. 이거. 기억이 있다면 엄마의 뱃속도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비 많이 왔었죠. 비 많이 왔었죠. 많다면요? 많다 없었죠. 아, 아쉽다. 지상은 변화무쌍하지만 팔라우의 바닷속은 늘 따뜻합니다. 1년 12달 수온이 27도 내외. 그래서 물속에서는 시간 가는 줄 모르지요. 알면서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화장실이 따로 없어요. 그렇죠. 막 있는 배도 있어요. 네. 일본 회사들 몇 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배는 가난하잖아요. 샵 돌아가면 4시? 4시 정도. 하루 종일.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해야 할까요? 들어가 보셔야. 맞아. 한번 해보세요. 말로는 하는데 들어가봐야. 결혼했죠. 그때는 요번에는 신랑이랑 같이 왔어요. 어디 있어요? 신랑 집에 있죠. 다이빙 나간다 그러면 밥 해주고. 여기 방을 하나 얻었어요. 아침에 태워주고 청소해놓고 밥 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다녀오겠습니다. 하루에 3번까지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흔적까지 남아있는 팔라우 바다는 볼거리의 천국입니다. 영록이 그토록 기대하던 얼굴을 드디어 만난 것 같습니다. 녀석의 이름은 만타, 바다의 영물이라 불리는 쥐가오리입니다. 크게는 1.5톤까지도 나가는 거대 어종이지만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온순한 영혼이라죠.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답니다. 팔라우에 다이브를 하면 누구나 만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쥐가 오고요, 많다. 평생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지에 있질 않아요. 여행을 다니는 친구예요. 얼마나 경험이 많고 다 할 때. 만타를 담고 싶은 다이버. 영록도 멈춰 있지 않으려 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정확히 12시간 팔라우의 긴 하루가 저뭅니다.
툭 하면 전기가 끊기는 나라. 개발을 거부하는 섬나라에서 산다는 건 느리고 갑갑한 손바닥만한 일상을 견디는 일이기도 합니다. 에메랄드로만 보이던 팔라우에 하루가 멀다 하고 먹구름에 비바람이 친다는 것도 알았죠. 같이 다이빙 강사로 일하자 했지만 도연은 멀미 때문에 바다에 자주 나갈 수도 없습니다. 앉아서 멍 때리고 있어요. 힘든 직업 같아요. 바다에서 일하는 게 힘든 직업. 맨날 나가는 로킹은 진짜 힘들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싫은 내색 안 하고 열심히 하고 항상 제가 봐도 대단해요. 열심히 해요. 하나가 아닌 둘이 되어 2년. 달달하게 시작한 팔라우에서의 신호는 적당히 쓰고 적당히 짜기도 합니다. 쌀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엄마 며칠 전에 통했어요. 엄마 걱정하셔? 뭐 걱정이라기보다는 우리 감성적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나가서. 매번 너 엄마랑 전화할 때마다. 네, 엄마 자주 오시더라고요. 자주 전화를 드려. 아버지랑 자주 통화하는데 내년에 아버지가 환갑이어서 환갑 때? 아, 내년에 환갑이죠? 네. 3남매의 장남인 영록은 한국의 부모님이 한편 걱정입니다. 부모와 떨어진 적이 없던 장남이 사랑조차 팔라우로 왔으니 그럴 밖에요. 팔라우로 들어오는 한국의 직항 비행기는 일주일에 2번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자정 무렵 손님을 마중하는 일도 도연과 영록의 일이지요. 비가 오락가락하는 우기에도 바다만큼은 에메랄드 빛입니다. 세계의 바다 중 최고로 꼽힌다는 신들의 정원에서 태초에 신들이 논일던 그대로 온갖 생명이 논입니다. 그 바다를 찾아온 귀한 손님들에게 영록이 길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멀미가 심한 도연이 또 고집을 부려 쫓아나왔습니다. 도연 씨 오늘 괜찮은가요? 약을 먹어도 완전히 들어 누워요. 그 전에도 다이빙을 했었지만 물 좋아하고 수영 좋아하거든요. 그 멀미 때문에 힘들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혼자 고생하는 영록에게 어떻게든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도연의 공기통에서 공기가 새는 모양입니다. 영록의 공기통에 달린 보조호흡기로 다행히 위기를 넘깁니다. 도연의 공기통에는 공기가 다 빠지고 없습니다. 도연도 영록도 서로 놀랐습니다.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사고가 왜 하필 오늘일까요?
남편을 돕자고 나왔다가 손님들의 다이빙까지 중단되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말도 잘 안 나와요. 저 놀라서. 아 참. 괜찮아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영록을 팔라우로 끌어들인 사랑스러운 여신은 여전히 서툴고 청춘은 엇박자입니다. 하지만 서툴지 않다면 그건 이미 청춘이 아니겠죠. 다이버는 위기의 여신을 구해다 집에 모셨습니다. 멀쩡하게 내 곁에 있는 아내가 존재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이거 장모님이 보내주셨어요. 저희 못해 먹을까봐 먼저 보내주세요. 사 먹지 말라고. 오이씨 무겁다. 그러니까. 맛있어. 인생이라는 긴 항해, 하고 싶은 일이 무궁무진하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일까요? 맞아, 이거 반통으로 툭 갈라졌잖아 색깔이. 예, 여기 있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줄무늬 없어. 질문이 없어? 몸통 주둥이 쪽이 하얗고 뒤에도 갈색이야. 얘 아니야 얘? 지금을 사랑하되 내일을 무시하지 않는 청춘 남녀. 둘의 마음속에 에메랄드가 있습니다. 장인 이성수 씨는 팔라우에 정착한 지 10년째입니다. 아등바등하는 삶이 싫어왔지만 팔라우도 풍경 같은 삶은 아니었죠. 팔라우 낭만이야? 팔라우 낭만이야? 네. 팔라우 낭만? 저한테 좀 그런 단어는 안 어울리는데. 저는 그냥 어디가 열심히 가족과 함께 매일매일 웃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낭만이라고. 털이 안 오고 그런 건 아닌데요. 조금 냉정하긴 해요 저는. 근데 우리 애니랑 루키는 요즘 애들 같지는 않아. 물론 막 사치도 없는 건 아니고 그닥 여기서 뭐 쓰는 거 보면 사치도 아닌데 나름 조금 이렇게 퓨어한 애들 같아요. 바늘 구멍 앞에 줄을 서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로는 돌아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거제도 만한 오지섬이지만 팔라우에서의 인연은 탈출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젊은 다이버가 또 다른 바다를 꿈꿀 이유, 이제는 충분하죠. 아니요, 더워서 그런 거예요. 현실적인 고민은 내가 여기 있는 게 잘하는 짓인가? 솔직히 자연환경이 이렇게 너무 이쁘고 수중환경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다이빙만 기준으로 봤을 때 딴 데서 봐보면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만 더 This is Annie. I passed the elementary school. 팔라우에는 귀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짜잔. 그래서 약 코코넛 맛있어요. 영록에게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던 손님, 미국인 조어가 팔라우로 이사를 왔습니다. 먹어? 올봄 다이빙 샵이 없는 북부 해안의 터를 잡고 가게를 연 것이죠. 회 진짜 좋아요. 이거 나 생각 이거 side mount diver. Too easy entry, and the tanks. This is really good boat. Low tide, this reef, there's no problem. Really strong boat. Yeah, really good boat.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이곳 바다는 신천지나 다름없습니다. Outer channel marker, best good point. I think really good point. Yeah.
I checked yesterday. Really, really 깨끗해. And turtle, 많아. 가부기 있어. 상어 있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Maybe manta 있어. Maybe. Oh no, fishermen they say. 나중에 before you talk about with the mystery, right? About collaboration. If customer come 5 days, 3 days 2 coral, days, 3 days, right? Yeah. and then come here and diving here also. Yes. 아우 잘해. 서로 도울 수 있는 동업자이자 든든한 친구입니다. 과자는 안 먹고 잘 싸고 있어. 잘 살고 있지. 오래 쌀 거야? 할라오에서? 할라오에서? 바다가 안 좋아질 때까지. I don't like sea. I go back. No, Korea or other world. 팔라우가 싫어지면 또 다른 바다로 가볼 생각입니다. 다이버니까 어느 바다라도 자신이 있습니다. 와후. 스몰 와후. 레가. 아들아, 어라 좀 잡고 내가 생 남았어. 쉬는 날에도 영록은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팔라우에서 조류가 가장 심하다는 곳. 계속해서 트레이닝 중이긴 한데 또 아무래도 바다는 모르기 때문에 자주 발명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여러모로 좋죠. 장인어른의 10년 노하우가 영록에겐 좋은 부표입니다. 다이버들이 많이 희생됐던 이곳은 큰 마음을 먹어야 가는 곳이죠. 여기서 다이빙이 진행되진 않아요. 워낙 위험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찾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무작정 데려가는 게 아니고 저희도 알아야 손님들을 모시고 가잖아요. 깎아지른 절벽을 타고 두 다이버가 40m 수심으로 내려갑니다.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겨내야 하죠. 목표가 생겼어요. 근데 끝이 안 보여요. 바다 속이라는 게요. 끝이 없잖아요. 바다 속 다 안다는 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행복해요. 끝이 없기에 일생을 걸어볼 수 있는 꿈. 그 꿈을 찾은 영록은 지금 행복합니다. 집 사고, 차 사고, 통장 잔고만이 꿈이라 여기는 정작 꿈이 실종된 삶이 싫어 이곳에 왔지요. 치열하게 살면서도 스스로의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아픈 청춘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쳇바퀴에서 내려오면 더 큰 세상이 보인다고 말입니다. 근데 왜 웃고 있지? 봤으니까? 올라왔으니까? 삼천의 잠수 경력의 베테랑도 희생됐다는 것. 영록이 별일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따 얘기 힘들어. 힘들어. 힘들죠.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부류니까. 또 오늘 유난히 특히 조금 다운거리시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우리 엄마. 부모님 몰라요. 이렇게 위험한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엄마. 모두가 팔라우를 낙원이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낙원이라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낙원이겠죠. 평생 여행하는 만타처럼 어느 날 또 다른 낙원을 찾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도영과 영록을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한마디 I love you. 내 짝이 되어줘 고맙습니다. 안 돼. 언니, 왜냐면 야채가 아저씨 봐라. 이 아저씨를 봐라. 저희 골목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정다운 골목이라고 불러요.